안녕하세요.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시장을 보는 눈 마감 증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및 최근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영상 말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약 3%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양세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의 요인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미국의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긴축의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어떤 오늘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제 FOMC 회의 의사록에서는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어떤 이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시장의 어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중에 채권을 매입을 해서 뭐 미 국채라든지 MBS 주택 저당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준이 매입을 해서 시중에 돈을 막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 국채와 MBS나 이런 채권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시장의 어떤 투심을 위축시키는 어떤 근본적인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양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 투심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각각 순매수를 보였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도 역시나 강한 매도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또 오늘도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매도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줄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오늘은 연기금도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시장 수급에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각각 순매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낙폭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일은 바로 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는 2,900포인트, 위로는 3,300포인트 사이에서의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두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내일 2,900포인트 자리에서의 어떤 지지 여부, 즉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그 다음 주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하면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 섹터로에서의 어떤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2,900포인트를 지켜내는지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음봉입니다. 양봉 하나는 좀 떠줘야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지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래로는 960포인트의 어느 정도의 기술적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나 이제 박스권이죠. 상당 근처에 갔다가 되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그렇다면 또 이전 저점에서의 어느 정도의 지지 반등을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960포인트에서 양봉을 좀 지켜내면서 만들어내면서 어떤 이제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다음 주에 추가적인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반도체 섹터의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방어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내일장 중요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지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업종별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인 업종은 조선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 철강업종이 강세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주 금액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종목들로 해서 어떤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됐던 것 같고, 오늘 시장은 안 좋았지만 조선주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어제 이어서 오늘 철강주도 역시나 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향후 철강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철강주로 수급이 유입되고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유로 좀 작용이 됐고, 그 외에 대다수 업종들은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지금 주도 업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간에 뭐 전기전자, 금융, 운송장비, 의약품, 뭐 운수창고, 화학, 서비스, 철강, 유통 등 이 수많은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순환매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개별 종목 단위에서도 역시나 어떠한 테마가 집중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수많은 어떤 테마주들이 그날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상승하고 다음날 되면 차익 실현 나오는 이런 빠른 순환매 흐름들을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없고 테마별 업종별 순환매가 이렇게 좀 빨리 도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단기성 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매매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을 좀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 나오는 종목을 분할로 매수를 해서 순환매를 좀 기다렸다가 내 종목의 순환매가 찾아와서 올라가면 그때를 좀 수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별 이제 외인들,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시장은 안 좋았지만요, 외국인들은 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또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오늘도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LG화학을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으로 이렇게 순매수 흐름들을 보였는데, 내일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내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좀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제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규모가 많지 않았고, 오늘 다시 빠르게 또 재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200만 주 이상의 어떤 외국인들의 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시점에 삼성전자로 하여금 조정이 나와도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뭔가 내일 실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되돌려 나가는 그런 이제 계기를 한번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역시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도체 섹터의 저가 매수 유입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NC소프트 순으로 매도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들은 최근에 연이은 어떤 이제 강한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전일 뭐 나스닥 지수가 또 급락하면서 성장주들이나 뭐 빅테크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로는 약세 흐름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그리고 게임주들도 요새 조금 흐름들이 좋지 않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게임주나 인터넷 업종들로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출현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현대모비스,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철강주들, 자동차주들, 조선주들, 운송장비 업종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세는 좀 집중되는 하루였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쪽에 매도 나오는 거는요,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도를 치는 겁니다. 지난 2월 28일이었죠.
배당 목적을 달성을 하고 나서 금융투자의 어떤 차익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악재가 있어서 금융투자가 던지는 게 아니고요. 배당 목적을 실현하고 이후에 어떤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들 오늘 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순으로 또 매도 흐름들을 보이는 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큼은 지난 최근 흐름에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내일 어떤 반전을 한번 좀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요. 사실 시장 어떤 종목을 뒤져봐도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반도체 업종이 유일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뭐 반도체 업종이 유일하다라고 보고, 자 인터넷 업종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 보면 계속해서 하방이죠.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뭐 네이버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현재 주도주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주도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도 아직까지는 이런 하락 흐름이죠. 삼성 SDI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급락 흐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지 이게 지금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주도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철강주들 이런 쪽들도요 사실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로 현재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지, 이쪽도 뭐 역시 다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는 만큼 지금의 상승은 그동안의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유일하게 이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업종이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이런 뭐 기아차를 보면 이쪽은 그냥 박스권이에요. 예, 그냥 뭐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서 방향이 없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하게 또 방향을 보여주는 거는 또 아니라서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아도 말 그대로 박스권.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에서 그나마 흐름들이 좀 좋고 향후 어떤 주도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나마 뭐 자동차나 뭐 전기전자,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시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한 5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선, 그다음 철강, 그다음에 개별 종목 특징주 단위에서는 안철수,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가 오늘 시장의 어떤 하나의 키워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안철수 관련주가 이제 오픈베이스, 써니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기존에 잘 갔던 어떤 써니전자나 안랩은 이 상승 탄력이 조금 저조해지는 모습이지만, 오픈베이스나 이런 좀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어떤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다물 멀티미디어도 오늘 장중에 한번 슈팅을 주다가 또 꺾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 후속주 뭐 KC피드 뭐 이런 종목들, MPK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안철수 관련 후발주자로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에이텍, 이 종목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빛을 보지 못하다가 오늘 흐름에서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에이텍TN 이런 종목들도 이재명 관련주로서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인 종목이죠. 뭐 형제 엘리트나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제 특징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최근에 어떤 특징주들 보게 되면은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받고 올라오는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내일 되면 다른 쪽으로 또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이재명 관련주가 강했고, 어제는 홍준표 관련주가 강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어요. 한네트나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또 두각을 나타내면서 급등 흐름들을 보이는 하나의 종목이었죠. 오늘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거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앱을 출시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뭐 로지시스나 뭐 KCT나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관심 안 갔던 그런 이제 차트의 흐름이었는데 바로 그냥 이슈 나오니까 또 슈팅을 주죠. 근데 슈팅을 주기 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급등 나오는 패턴들이 다 쌍바닥 21선 올라가서 슈팅을 주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낙폭과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위에 올라가 있다면 매도하는 것보다는 순환매를 한번 기다려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급등 나오는 패턴이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포스코나 이런 것들 연이어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데 역시나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진 이후에 쌍바닥 찍고 21선 위에서 되돌림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낙지 패턴이다.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패턴, 대형주 소형주 할 거 없이 어차피 주도주도 없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의 전통적인 패턴은 이 쌍낙지 패턴인데,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를 받는 패턴을 보자. 고점 대비 30% 빠진 종목들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쌍바닥 찍는 종목들 봐야 되고요. 동시에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은 한 번 정도 순환매 흐름들 속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대형주도 지금 올라오는 게 오늘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지금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상황에서 쌍바닥 찍고 21선 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30% 빠졌고 이전 저점을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쌍바닥을 찍었고 21선 위에서 슈팅을 주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게 뭐 주도주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다. 쌍낙지 패턴의 종목군으로 하여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네트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솔직히 이거 어제까지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종목이고 고점 대비 30% 빠져가지고 빌빌대는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쌍바닥 찍고 21선 위에서 이슈 붙으니까 강하게 또 치고 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쌍낙지 패턴이나 이런 것들, 지금은 어떤 업종을 뭐 집중적으로 사야 된다 또는 어떤 테마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기술적 패턴에서 반등이나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아난티나 뭐 남해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쌍낙지 패턴에 좀 가깝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은 관계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전 저점의 어떤 지지만 계속해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반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뭐 말씀드렸던 뭐 재룡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패턴적으로는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서 어떠한 이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로템이나 이런 대형주 단위에서는 이런 현대로템도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졌다가 쌍바닥 찍고 지금 21선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순환매나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보고 한번 이제 반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신흥 SEC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위에서 되돌림 반등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봐야 된다, 패턴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뭐 주도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적인 부분에서 조건에 맞는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이슈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 또는 종목이나 업종 이런 부분들 내에서 이런 기술적인 쌍바닥 21선 지지를 받는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개별주 단위에서는요, 정말 요새 정치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 너무 올라간 것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순환매가 빨리 돈다는 거는 올라간 것들은 또 금방 떨어지고 또 안 올라갔던 쪽에서 또 슈팅이 나온다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런 패턴적인 부분들 지금 찾아보면 시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주들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좀 떨어졌어요. 뭐 한양 ENG나 SFA 반도체나 이런 것들, 어보브 반도체나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는데 내일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도 또 반등의 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지지 확인되면은 또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보시는 것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1월 6일 목요일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